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경제 분야에서는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보수에서도 TK, PK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사법 파괴 3법에 대한 공격에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민주당도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법개혁 이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원했고, 그리고 또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취를 표명해라. 결국 사퇴해라. 이런 주장인데 예전 같으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당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에게 뭐 거취 표명해라라고 하면 굉장한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시킨 법들이 사법개혁 3대 입법이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사법 파괴 입법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네. 있고 일단 뭐 정치적인 호명이니까 이 부분은 서로 입장이 갈린다고 네. 보고요. 결정적인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이라는 게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인지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노골적으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해도 네. 되나라는 생각이 일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초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장면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보자고요. 네. 네. 이 내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해야 하는 국면이에요. 서부지법이 시위대에 폭도들에게 침탈당했어요. 네. 그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 국가가 혼란에 빠졌어요. 네. 그때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그 분노와 상실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분에 잠을 못 잘 때예요. 폭도들이 법원을 쳐들어간 건 처음 보는 장면이었잖아요. 삼권 분립을 해놓은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때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인 사법부에서는 과연 뭘 했느냐라는 불만이 국민들에게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작년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항소심이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게 물론 사법적으로 당연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도 할 수 있고 뭐 심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정치 개입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매우 컸어요. 네. 왜냐하면 파기환송을 하는 그 심리 자체가 너무 상식적으로 빨리 이루어졌고 그리고 유죄 취지라고 돌리면서 재판부에 고법 재판부에 이거 빨리 하라라는 식으로 사실상 사건을 넘겼단 말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이거 정치 개입 아니냐라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네. 법원이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준 측면 직위원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내란 재판의 결과 무기징역을 윤석열 피고인에게 선고하긴 했지만 내란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이 일반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어요. 네. 게다가 직위원 재판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구속됐을 때 구속 취소해달라는 청구 받아들여줬어요. 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빼줬어요. 개선법을 적용해서 예, 구속 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던 걸 이거 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기존에는 단 한 번도 어느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네. 적용하지 않던 걸 이례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에게 적용을 해주면서 빼줬어요. 네. 국민들이 그걸 눈뜨고 지켜봤습니다. 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이 사법개혁 3법에 네. 대한 입장들, 원론적인 입장이었지 과연 이걸 진정성 있게 그러면 법원이 저럴 수 있지,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신뢰를 네. 정당성을 상당히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청 요원님 8N451 요원님 사법부의 좌초는 조희대가 자초했지. 라임 좋습니다. 야, 우리 이거 시청 박수 한번 요원인데. 드려야겠네. 와. 거의 라임이- 랩할 때 라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거를 이 정도로 잘 맞추면 거의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발음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예? 라임. 라임에 네. 쇼미더머니 나가셔가지고 네. 랩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거. 박영식 네. 평론가님도 할 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선고 결과 나온 다음에 대법원 네. 넘어갔죠. 항소에서 상고에서 네네. 그 재판 기록 양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네, 이미 민주당에서도 많이 이 사법부가 자신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재판 기록을 어떻게 다 본 것이냐라고 정보를 요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사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선곽에서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저는 이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에 처장에 앉혔을 네, 때 네. 그것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기환 송심 주심을 맡았던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에 앉힌다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한번 해보자라는 네. 그런 심보였다고 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임명직의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입법부와의 갈등, 행정부와의 갈등 사안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를 또 수용한다라는 게 수용했네요. 그 사의 의사를 밝혔을 때도 맨 처음에 저는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대법관을 같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처장직만. 처장직만 네. 그만두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관들이 정치하는 거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이미 다수의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네. 저는 보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 조희대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이유는 저는 타이밍이 좀 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서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법원 노조 쪽에서 같은 방향의 성명을 냈다는 거고 이미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과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법관 평가가 법원 노조나 일반 법관들이 평가했을 때도 최저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신임이 낮은 법관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될 텐데 네. 리더십뿐만 아니라 자정작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지적을 했을 때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 혹은 판사들은 성역으로 남기는 부분이 네. 굉장히 오만한 사법부의 정치를 우리가 네. 목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재판 기록 어마어마한데 이거 복사라도 한 적 있냐? 복사 안 하고 인터넷으로 봤다. 그럼 로그 기록 제출해라. 안 대법관들 하잖아요. 로그 기록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가 불투명하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법개혁 3법이 진짜로 사법 파괴 3법이라면 법원에서 일하는 법원 공무원 직원들도 이거 하면 안 돼. 맞아요. 라고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 노조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 3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입을 모았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저는 지난해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직위원 판사의 탄핵은 먼저 거론이 됐었어야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룸사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네. 터졌을 때 휴먼 에러를 빨리 걷어냈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네.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관용 차량 기록에 문제가 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희대 코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야 된다. 네. 국회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건바이건으로 저는 민주당이 좀 실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기였다. 근데 지금도 보면 어쨌든 조희대 사퇴 문제가 네. 미리 이제 거론이 됐지만 네.
네. 이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조희대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네. 국회 내 여론을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사법부 내부를 분위기를 지금 딱 보건데 노조까지도 같은 의견을 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일단 사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네. 이 실제 여론을 좀 모아가는 작업을 하고 네. 나중에 국정조사든 뭐든지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따로 네. 우리가 다뤄서 그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작업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 방향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밍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작년에 했었어야 될 행위를 지금에 와서 하는 거는 저는 좀 많이 늦긴 했지만 네. 그래도 다행이다. 결국 이렇게 탄핵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강경한 목소리 쪽이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주류 쪽으로 조금씩 옮겨붙고 있다라는 게 네.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 SNS에 올린 글 많이 좀 사람들이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보면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저항군의 우두머리라는 네. 표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얌전한 표현이에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하도 역겨워서 묻는다. 네. 조 대법원장에게. 네. 헌법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냐. 뭐 이런 약간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 표현까지 네. 아주 네. 강경한 발언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런 여론들이 왜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냐. 아까 박영식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네. 사법부 독립성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임명 권력이 탄핵됐어요. 내란의 수괴가 됐어요. 네. 그렇죠. 임명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대법원장이에요.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임명했다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임명 권력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는 다르다.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냈으면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환영을 맞습니다.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응 국면에서도 예, 예. 침묵했죠. 네. 그런데 그 정당성과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해 버렸어요. 네. 네. 저하해 버렸어요. 네. 이미 뭐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사법부가 보내면서 네. 국민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말이었나 2025년 초로 기억하는데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국가기관이 신뢰도 조사 이런 거 한 거 네. 보면 사법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국정원보다 신뢰도가 낮습니다. 검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대법원이. 검찰 이런 기관이 제일 낮고 국민 신뢰도가 그 위에 대법원이 있고 그 위에 국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사법부는 정말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이런 수식어를 늘 받았던 기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 있는 전체 판사, 법관들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분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그럼요. 훌륭하게 재판하고 한 명 있을 헌법 것으로 기관인데,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있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법관의 행위 결국 판결이죠. 네.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건 곤란해요. 당연히 판결의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누구라도 그걸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네.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것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건 좀 네.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훌륭하고 아주 뭐랄까 센스 있게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네. 좋아요 수가 부족하다고. 아 그래요? 좋아요 수가 좋아요를- 부족합니까? 오직 우리 오늘 박영식 의원 빨리 나와야 돼요. 박충희 해설위원의 박충희 의원의 이 논평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호기롭게 3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오늘 코스피 연동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 동접자가 코스피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근데 그런 오늘 것이지. 네. 우리가 뭐 코스피 때문에 마음이 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예. 또 부족한 게 아니라 좋아요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성대모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이 와중에 예. 샘플 7526 시청 요원님이 예. 영식님 네. 조희대 성대모사는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됩니까? 아니 이거 이상민 씨한테 부탁할 거를 저한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민 레벨까지 올라왔다는 기대감인 거죠. 아이고 정말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그 성대모사를 바라신다고 하니까 네. 오늘은 그 송영길 대표님을 등장.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제가 드디어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두 손 두 발 다 잡고
이 주식이고 뭐고 다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막 김남준 맞아요. 대변인이랑 이길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죠? 저는 계양구는 제가 살았던 곳이고 제가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입니다. 제가 어디를 나가겠습니까? 제가 계양구에 나가서 이 검찰놈들 때려잡고 국회로 복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좋습니다. 아니, 저 그 포인트가 있는데 예. 어쩜 그렇게 잘 살리세요? 아우 이거 하고 나면 더워요. 채팅장이 폭발 중이에요. 역시 오늘 성대모사가 부족했네. 맞아요. 시작부터 이유가 했어야 있었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구다리가 많이 없었어요. 안 돼, 아니, 조이- 아까 할 거 장동혁 할 걸. 구다리였어요. 예? 장동혁 할 거. 아 그러게요. 장동혁을 아쉽다, 놓쳤네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성대모사 안 하신 건 잘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해도 목소리를 그쵸.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아니 없어서 근데 윤석열의 애매해요. 비상계엄과 내란에는 침묵했었는데 요즘 너무 출근길에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아니 성대모사 연습할 제 연습은 조이대 대법원장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고 네. 이게 방송에는 진짜 사실 못 내는 아이템인데 제가 네. MBC여가지고 오! 못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야, 첫 공개? 첫 공개는 아니고 이제 개인 유튜버에서 한정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좀 더럽고 여기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이거 괜찮아요? 지상파 라디오 전파 안 탑니다. 진짜 유튜브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나 진짜 피디님이 책임져야 돼요. 아, 천- 잠깐만요. 천대엽- 예. 그러면 PD 안 PD 이거 할까요? 해도 돼? 뭔지 모르지만 할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약간 천대엽 대법관이라고 네. 법원행정처장 알죠. 하신 분 있잖아요. 알죠. 직전 예, 행정처장이죠. 직전 처장 나오셔가지고 국회에서 늘 같은 말씀을 돌림 노래로 하시거든요. 근데 기대됩니다. 이거 살짝 조금 보기 네. 흉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을 좀 흉내를 내야 돼가지고. 아 치열을. 예. 네, 제 대법원장께서는 헌법과 책임지세요. 야, 아니, 이거 우리가 저 우리 그 시절 법사비를 거의 매일 받던 시절에 거의 매일 출석하셨다. 저는 그걸 매일 봤었거든요. 이 치열이 뭔지 난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대법원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평론가를 너무 압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 방송이냐고 미안해요. 묻자. 아니 근데 선배 근데 알잖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사위가 공격을 하면 네. 법원행정처장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희 대법원장과 이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되게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따라했던 건데. 그래도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은 네. 그 어떤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노선을 넘기진 않았어요. 마지노선 넘기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긴 합니다. 네. 늦긴 했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해달라는 거 했다가 동접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 동접자 빠졌나요? 예. 아, 저희 연습장이었나요? 저희는 연습의 장이었나. 아, 송영길. 과유불급이다 이 말씀 드리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엉덩이에 땀이 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민주당이 사법 불씨를 표출을 했다면 자, 오늘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법정에서 또 다른 불만을 표출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 나온 의혹이죠. 이 첫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 한 발언이 있는데 영상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재판기일과 선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첫 공판이었어요. 이 사건이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데. 제가 네.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기관에 검찰청에 빠른 수사,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었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그냥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의도가 의심된다. 특검의 이 의도가 점을 의심된다. 유심히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첫 공판이고 그래도 쭉 공판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6.3 지방선거 이제 내일 모레면은 90일 전이니까 그렇죠. 겹친다 이 얘긴데. 특검이 기소한 시점이 작년 12월 1일이었어요. 네. 그때 기소를 했고 이제 첫 공판이 오늘 열린 네. 건데 그 특검법을 보면요. 1심 선고는
기소한 날로부터 네.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법원이 꼭 요 기한을 반드시 뭐 지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의무 조항인 건 아닌 거예요? 특검법상 일단 1심 선고는 6개월 이내에 네, 하게 돼 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12월 1일이니까 6월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지방선거 공교롭긴 하네요. 직전 그때 1심 판결이 원칙적으로는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그 부분을 야 이거 특검이 의도를 갖고 나를 기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인 쟁점, 사실관계는 또 별도로 다투고 있잖아요. 네. 사실관계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사업가를 통해서 대납시켰다. 네. 오세훈의 이게 지인 사업가가 그렇죠. 대신했다. 이게 핵심 혐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으로 정치인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특검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시점이 어떻게 이렇게 지방선거에 네. 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과연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출마를 혹시나 공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설사 출마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위한 여러 가지 좀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이제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는 내로남불이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고. 나는 이게 수상한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도 수상하지 않게 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분들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다수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차원에서 삼은 사람이 본다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사실 그 내로남불이자 뭐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결국에는 이런 논리는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 재판과는 좀 별개로 서울시장 재공천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재판마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본능적인 뭐 동물 감각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섰을 때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재판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자신의 어떤 뭐랄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으로 또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법리 싸움보다 뭐 여론전 내지는 여론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제 동정론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자리라고 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저런다고 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장 뭐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뭐 근데 그렇긴 뭐 하죠. 공천이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지금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한 유튜브에 나가서 저 아직 쓸만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직. 저 아직 쓸만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 공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건재하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런 방송 나갈 이유도 없고 네.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죠. 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을 통과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네. 그랬을 때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어떤 여당 후보의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고 공격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겠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신경을 쓰긴 쓰겠네요. 쓰긴 쓸 거고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다뤄봤듯이 이미 오세훈 시장은 당 지도부를 위시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소위 당내 강경파로부터 이미 눈밖에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렇게 이제 뭔가 여론전에 뛰어든다고 해서 당의 당성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성이 강한 인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좀 들여다봤어요. 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의 기소 시점이 정말 의도가 있고 6개월 안에 판결 나서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 뭐 공교롭긴 해요. 6개월이. 근데 당원 단계를 보니까 이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부적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띄워놨는데요. 제4장 후보자 심사에서 제14조 8항을 보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쭉 밑에 내려와서 8항을 보면 9개의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 등등등등 이런 걸로 기소된 걸로는 후보자 결격 사유는 아니고요.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비록 특검법에 6개월 되어 있긴 하지만 재판부의 재량을 더 늦출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노렸다면 특검이 더 일찍 기소하는 게 오히려 부적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공교롭다 공격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예. 대단하시네요. 예, 후보자 심사 여기까지 찾아보시고. 아유 뭐 저도 기자니까 아니, 왜냐면 궁금했거든요. 우리 보시는 이제 시청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유. 네. 아니 그런데 물론 뭐 우인성 판사였죠. 김건희 재판에서 네. 명태균 게이트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를 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은 약간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죠. 그 부분을 무죄로 한 이유를 그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게 사실상 사전에 계약서를 써서 얼마를 주고 받기로 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건 뭔가 대가 관계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했어요. 그러면 네. 이거 만약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계약서 안 쓰고 주면 뭐든지 다 무죄냐.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네, 되잖아요. 네. 예.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네. 이게 좀 그 조목, 항목, 계약서라는 데 지금 너무 몰두한 판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네.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항소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네. 뭐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뭐 이 사법적 리스크를 본인이 어떻게 떨쳐낼지는 뭐 두고 볼 일이고요. 다만 네. 이제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오 시장 입장에서 네. 가장 크잖아요. 제일 크죠. 제일 큰 것인데 이미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던 조원 CNI 쪽에서 나온 오늘자 발표된 여론조사를 네. 보면 거기에서도 정원호 후보에게 양자 대결했을 때 상당히 큰 격차로 밀리는 결과가 이미 나와 나왔어요. 버렸고 정원호, 오세훈 양자 대결로 했을 때 맞아요. 그게 정원호가 나왔고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혔듯이 네.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일단 알박기 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했습니다. 네.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내에 서울시장 후보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또 신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조선일보 일면을 또 들면서 네. 6,300에 환호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조선일보 일면을 보여주면서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좀 오버할 때 보면 왜 그러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나도 문논리의 서울시장 말을. 나가고 싶다. 맞아요. 그럼 문논리까지 앵커 출신 정치인이 꺼내는 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욕망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주의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세훈 성대모사 되십니까? 오세훈이 앓는 소리인데. 네, 오세훈 시장이 앓는 소리구나. 억울해 보여요. 억울해 보여, 억울해 보여. 네, 여기까지. 아니죠. 수사는 공정하고 골고루 해야 합니다. 저만은 수사를 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천만 서울 시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천만 서울 시민들의 이 시정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있어. 있어요? 좀 똑같진 있어요? 않은데 그래요? 있어. 똑같이 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즉석에서 그냥 부탁한 거. 골고루 하겠습니다. 골고루.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이 이렇게 야, 딱 이게 진짜 찍은 끝까지 상황이- 우려내는구나, 정말. 야,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우려내시네요, 진짜. 이 동접을 위해서. 다음 주 뭐예요, 그럼? 뭐라도 해와야 되겠네, 이제. 정말 수요일 팀 너무 재밌어요. 예. 오늘 이 아름다운 수요일 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어때요? 트럼프. 오, M&A. 예? hello, Korea.